여러분, 은퇴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묵묵히 일하다가 딱 퇴직하는 순간 마치 갑자기 세상에 홀로 내던져지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누군가는 야, 이제 놀면서 살면 되니 좋겠다라고 농담 섞인 부러움을 표현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직장 생활할 땐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매달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고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면서 내 자리가 있다는 걸 느끼지만 퇴직 후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게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런 심리적 공백이 상당히 크게 찾아옵니다. 게다가 부부가 함께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 두 사람 다 한꺼번에 역할 상실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여보, 나 오늘 늦을 거야 라던가 이번 달엔 좀 힘드니까 절약하자. 이런 식의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는데 은퇴 후엔 새로운 패턴이 필요해지죠. 그리고 그 패턴을 만들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나기도 쉽습니다. 오늘은 그런 은퇴 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사례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소개할 3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겪거나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퇴직이 곧 인생 이막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더라도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이막이 재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은행 지점장 출신 60세 남편, 은퇴 2년 만에 이혼 통보. 은행 지점장 출신 60세 남편, 은퇴 2년 만에 이혼 통보. 아내는 이미 짐 쌌다. 이 문장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세요? 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지점장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외부에서 볼 땐 아주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를 잘했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정년 가까이까지 꼬박꼬박 연금을 붓고 퇴직금도 상당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2년이 지나자 이분 부부에게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어요. 남편은 평생을 일 잘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리더로 살아왔는데 막상 집에 들어앉으니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만 있거나 마땅한 취미가 없어 심심풀이로 동네를 맴돌았다고 해요. 반면 아내는 이제 남편도 쉬면서 나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겠지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얼굴만 맞대면 별말을 안 하고 혼자만의 껍질 속에 틀어박혀 있으니 답답했던 거죠. 결국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커졌고 남편은 나는 매일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벽을 치기 시작했대요. 아내는 방 안에 또 다른 방을 만들어 놓은 남편이 너무 믿기도 하고 밥 한 끼에도 서로 말 안 건네는 날이 늘어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둘의 갈등이 터진 결정적인 계기는 퇴직금 중 일부를 남편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은 회복할 자신이 있다고 믿었지만 아내 입장에선 노후 자금을 왜 이렇게 막 썼냐며 화가 치밀었대요. 그렇게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한동안 뒤숭숭하게 지내던 어느 날엔 아내가 짐을 싸놓고 당신이랑 못 살겠다라고 선언했다 합니다. 남편 역시 그럼 우리 갈 길 가자라고 독하게 마음먹었고요. 딱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죠. 남편도 잘 살아보려고 한 선택이었을 텐데 대화가 안 되니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2. 교사로 35년간 근무한 59세 아내, 하루아침에 사람 냄새 끊긴 고독. 두 번째 이야기는 아내 입장에서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하셨어요. 무척 보람도 많이 느끼면서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매일 아이들과 옆반 선생님들과 떠들썩하게 지내던 일상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매일같이 선생님 하며 부르는 소리도 없고 학부모에게 연락할 일도 없고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수다 떨 일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더랍니다. 문제는 이분의 남편도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다는 겁니다. 둘 다 동시에 집에 있게 되니 처음엔 이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라고 설렘이 있었죠. 근데 얼마 안 가서 부딪히는 게 늘어났대요.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달랐던 거예요. 아내는 평생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정을 짜는 데 익숙했는데 남편은 은퇴 후 완전 야행성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인만의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죽이니 아내 입장에선 남편이 답답하게 느껴졌죠. 결국은 왜 밥 먹고 나서 설거지 좀 안 해? 같은 말부터 시작해 도대체 당신은 인생 목표가 뭐야? 라는 날 선말이 오가게 되었고 간단한 집안일조차 갈등의 불씨가 됐다고 해요. 아내는 내가 직장 다닐 땐 괜찮았는데 은퇴 후 이렇게 작은 문제에도 부딪히네 하고 자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게다가 본인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집에서만 지내려고 하니 마치 각자 도생처럼 서로에게 무관심해져만 갔죠. 은퇴를 했어도 여전히 내가 사회에서 필요로 되는 존재다라는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부부 사이도 금방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3. 외식업 사장으로 재기 꿈꾸던 55세 부부, 핏더미에 안고 신뢰도 무너져.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퇴직금을 털어 창업을 결심한 부부였죠. 남편이 55세쯤에 대기업을 명예퇴직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사장님 되자 라는 마음으로 은퇴 후 식당을 열었어요. 처음엔 지인들도 자주 찾아주고 뭔가 해볼 만한 것 같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예상만큼 손님이 붙지 않으니 점점 운영 자금이 바닥을 드러냈죠. 문제는 남편이 한번 해보겠다고 고집하다가 대출까지 받으며 식당 운영을 이어간 거예요. 아내는 물론 우리도 재기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손익계산서를 볼 때마다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여보, 이제 그만 접자. 더 이상 돈 빌려서 하면 안 되라고 말해도 남편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해보자며 붙잡았대요. 결국 나중엔 빚이 쌓이고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미 신용대출까지 써버린 터라 남은 건 덩그러니 남은 빚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에 원망이 생기기 딱 좋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조금만 더 믿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아내는 애초에 이 사업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뭐가 아쉽다고 계속 밀어붙였냐는 식으로 갈등이 깊어졌죠. 게다가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하느라 받았던 퇴직금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고 남편은 스스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 우울감도 커졌다고 해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각자 상처를 크게 입은 상태였고 점점 말도 줄어들고 관계도 삐걱거리게 되었죠. 결국 우리는 뭐가 남았냐라는 허무함이 부부 사이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무리 은퇴 준비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사례를 듣고 나니 어쩌면 우리 모두 언젠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은퇴는 누구나 맞닥뜨리는 커다란 전환점이지만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히 자금을 모으고 퇴직금을 무턱대고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않는 게 기본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후 내 삶의 목적과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부부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며 함께의 인생 2막을 펼쳐갈 것인가인 것 같아요. 첫째, 은퇴 이전부터 내가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 혹은 배워보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면 좋습니다. 취미활동이든 봉사든 공부든 작은 비즈니스든 어떤 형태든 내가 열정을 쏟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 해요. 둘째, 부부라면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은퇴 후엔 어떤 생활 루틴을 가질 건지,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대화하는 게 필수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같이 계획표를 만들고 의논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길 권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는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게를 내거나 창업을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사전 준비와 검증이 필수죠. 무작정 퇴직금 털어서 확 질러보자 했다간 위 사례처럼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끝으로 은퇴 후에는 상대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했어도 직장인 남편과 바쁘게 사는 아내의 모습만 보다가 이제 24시간 함께 있는 상황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작은 약속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함께 산책을 다녀온다거나 하루 한 끼는 꼭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하는 식으로 같이 사는 이유를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앞서 소개한 은퇴 갈등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은퇴라는 게 사실상 인생의 절반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남은 절반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지금의 삶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말이죠. 작은 대화 하나부터 시작해도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삶의 전환점에서 갈등과 후회를 남기기보다는 서로 보듬어주고 긍정적인 인생 이막을 그려보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부디 모두가 은퇴 후에 더 행복해지는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